오늘은 마늘에 이어 쪽파를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쪽파를 심는 것이 약간 늦었습니다. 보통은 8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9월 중순까지 쪽파를 심으실 수가 있는데요, 거의 끝자락입니다. 지금은 쪽파를 그냥 얹어 놓아도 뿌리가 아주 잘 나옵니다. 오늘은 쪽파를 심으면서 쪽파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쪽파를 좀 늦게 심으셨다면 이렇게 심어 보세요. 그리고 쪽파가 잘 죽는다고 하면은 이것을 놓고 종자를 소독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농약 없이 쪽파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쪽파를 심어 볼까 합니다. 쪽파 심는 것이 좀 늦었습니다. 다른 밭을 만들고 준비하는 그 과정이 좀 오래 걸려서 이제야 쪽파를 심게 되었습니다. 모든 작물도 마찬가지겠지만 밭을 미리 장만을 하셔야 됩니다. 퇴비를 뿌릴 때 바로 뿌리고 이제 작물을 심게 되면은 분명히 가스 피해를 봐서 이제 퇴비를 이제 뿌리고 비닐을 치고 하면은 가스가 나옵니다. 아무리 부숙이 잘 돼도요, 기존에 있던 그런 퇴비 성분이 가스를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리 부숙을 많이 시켜도 좋긴 하겠지만 최소한 열흘 전에 퇴비를 넣고 그리고 작물을 심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퇴비를 넣지 않고 복합비료와 붕소비료, 그 다음에 토양 살충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넣고 제 작물을 심어 주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쪽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기 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9월 초 중순에 심으셨다면 김장철에 요긴하게 쓰실 수가 있죠. 그래서 좀 늦게 심는 쪽파는 월동을 해서 내년에 새롭게 싹이 나와서 이제 요 종자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제 봄에 나오는 새로운 그런 쪽파 순과 이제 그 전체를 드실 수가 있죠. 그래서 쪽파는 보통 여름에도 심습니다만은 여름에는 좀 키우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밭 한 켠에 여름철에 이렇게 쪽파 씨를 이렇게 심어서 드시는 것도 괜찮고, 뭐 8월 뭐 중순부터지만 그 전부터 조금씩 이렇게 단계적으로 심어서 계속 뽑아서 드실 수 있는 게 이 쪽파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시기가 되면은 쪽파가 이제 싹이 나옵니다. 싹이 나오고 이제 뿌리가 나옵니다. 또 이제 싹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미 속 안에는 싹이 왕창 나와서 싹을 내고 이제 뿌리를 내려고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준비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는 휴면이 끝난 가을철에 심는 쪽파는 바로 심어주면 바로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비가 온다고 해서 이제 쪽파 씨를 심으려고 하는데요. 쪽파씨는 지금 심지 않으면은 냉장고에 넣어놓지 않는 이상은 쪽파씨가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지금 심어 주셔야지 조금 있으면 추워지면은 쪽파씨가 나오다가 그대로 멈춥니다. 휴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을 나고 위에 수는 죽기도 하고 남부지방 살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겨울 나고 이제 내년 봄에 왕성하게 자라는데요. 지금 심으셔야지 그래도 조금 크게 되면은 아마 김장철에도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쪽파를 심는 게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쪽파 심는 게 좀 늦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늦었습니다. 이렇게 심어 주십시오. 원래 쪽파는 씨앗을 하나씩 심잖아요. 그래서 지금 심는 거는 이제 쪽파가 아무래도 좀 빨리 심은 것보다는 자라는 게 늦겠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점점점 추워지니까 쪽파 씨를 2~3개씩 넣어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은 쪽파가 아무래도 더 풍성하게 빨리 수확해서 드실 수가 있죠. 지금 심으시면 자라면은 김장철에 쪽파 김치 정도는 드실 수 있을 정도로 커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심는 것을 이제 이것을 한 9월 초나 8월 말에 이제 심어서 지금은 뭐 분월이 된다고 그래요. 하나를 심으면은 뭐 최대 50배까지 늘어납니다. 지금은 한 10배 이상 지금 그 전에 심으셨으면 늘어났을 것 같은데 계속 분할합니다. 이제 쪽파는 늘어나고 계속 늘어나서 요만했던 게 나중에 이렇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 늦었으니까 늦은 쪽파는 좀 씨앗을 한 2~3개 정도 넣어서 빨리 수확할 수 있게 심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작년에 좀 늦게 심으니까 이게 쪽파가 자라다가 말더라고요. 그래서 봄에 왕성하게 자라긴 하는데 좀 이제 늦게 심은 건 좀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쪽파를 다듬는 방법과, 그리고 만약에 내 쪽파를 심은 이 밭에 쪽파를 심고 대파를 심었는데 작물이 자꾸만 죽는다 라고 생각되시면은, 물음병이 걸리고 뭐 시드름병이 걸려서 죽는다 라고 생각되시면은 이 쪽파도 마찬가지로 마늘과 같이 소독을 해주세요. 침질을 하시던가 아니 분이철을 해주세요. 만약에 농약이 싫으신 분들은 이런
유황, 예. 잘자람 S16이라는 예, 이게 제동 유황입니다. 예. 이게 그냥 저기 작물에 닿아도 피해가 없고, 예, 저는 봄에 감자를 분위 처리할 때, 예, 그 감자를 이제 그 자른 곳을 예, 소독을 할 때 요 잘자람이라는 예, 유황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미생물과 황을 함유한 예, 그 제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법제가 된 예, 유황인 것 같고요. 여기에 미생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생물로 발효시킨 그 작물에 해가 없는 그런 유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연면 시비도 하지만 이렇게 분위 처리, 즉 이 종자를 소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재입니다. 따라서 이건 유기농 자재고요. 만약에 농약이 싫다, 이 마늘 소독하고 이 쪽파 소독하는 약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예, 이런 거 하나 구입해 두시면은 내년에 감자나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로 씨앗 작물, 예, 감자나 아니면 마늘 뭐 이런 것도 다 분위 처리해서 예, 종자를 소독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도 해주시면 좋다. 예, 그리고 만약에 쪽파를 심고 좀 일찍 수확을 할 거다. 가을에 이제 지금 수확하고 조금 자라면은 그냥 작은 대로 그냥 드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토양 살충제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토양 살충제를 하는 이유가 바로 월동을 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토양 속에 이제 벌레를 제거할 용도로 쓰는 거죠. 따라서 조금 걱정되시는 분은 이런 친환경 자재 두 가지 미생물이 들어있는 이런 친환경 토양 살충제 요 정도만 해주시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요거를 심고 요 위에다가 이 친환경 토양 살충제를 뿌려줄 거예요. 예, 저는 수시로 뿌립니다. 그래서 빨리 수확하실 분들은 굳이 토양 살충제를 할 필요는 없다. 자, 그리고 비닐을 치는 이유 뭘까요? 바로 풀 관리와 그리고 수분 관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요 비닐을 치시지 않으면은 이게 수분 관리가 안 돼요. 이렇게 토양이 완전히 말랐잖아요. 마르게 되면은 요 비닐을 치지 않으면은 이 작물을 심고 작물이 나온 상태에서 수분이 없어버리면은 얘가 이제 칼슘 결핍입니다. 칼슘은 물과 함께 이동을 하기 때문에 칼슘을 줘도 칼슘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비닐을 친 상태에서 물을 살짝 주면은 그 물이 속 안에서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작물이 잘 자라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비닐을 치지 않고 이렇게 건조한 상태에서 요 위에다 그냥 흙 위에다가 심으시면은 물을 꾸준히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칼슘 결핍이 생길 수도 있고 풀 때문에 치여서 농사를 못 지을 수 있고 작물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칼슘, 물 때문에 하는 이유고, 물이 없으면은 이제 칼슘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쪽파 위에 끝을 보시면은 끝이 노랗고 말라버린 현상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칼슘 결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비닐을 치고 하시는 게 좋고, 풀 관리 때문에서라도 비닐을 치시는 게 좋습니다. 쪽파 우선은 자르고 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미 준비된 상태이기도 하지만 쪽파를 자르고 심는 게 좋습니다. 요것 같이 쪽파를 자르세요. 예, 저는 이렇게 잘라 주었습니다. 예, 꽃을 이렇게 끄트머리를 이렇게 살짝 잘라 주었어요. 예. 예, 이렇게 보세요. 잘랐죠. 지금 약간 초록 색깔이 보이시죠? 이게 벌써 쪽파가 싹이 나온 것입니다. 이 쪽파 씨 안에서 싹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살짝 이렇게 가위로 잘라 주시면은 뭐가 되냐? 예, 바로 싹이 금세 나오게 됩니다. 자극을 주는 거죠. 예, 쪽파 씨에 자극을 줘서 이제 심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네들한테 자극을 줘서 심게 되면 뿌리도 바로 나오고 싹도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쪽파를 심으실 때는 요 위를 살짝 탁 윗부분을 상처가 나도록 잘라주세요. 그러면은 싹도 빨리 나오고, 그리고 쪽파 싹이 균일하게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싹 나와요. 그냥 심으시면 어떤 건 나오고 어떤 건 안 나오고 좀 오래 걸린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쪽파씨는 잘라주시고요. 자르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쪽파씨가 있으면은 요 윗부분을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잘라주세요. 벌써 초록색이 있죠? 보통은 씨앗일 때는 이렇게 초록색이 나오지 않습니다. 초록색이 있다는 것은 벌써 싹이 나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렇게 심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소독을 해야 됩니다. 요거 이제 분위 처리를 할 건데 한번 분위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 부분은 상단을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미 나온 싹도 있을 거고, 싹도 잘라줘서 균일하게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종자 소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황입니다. 그냥 우리가 보는 그런 유황이랑 좀 다르고 미생물로 법제한 유황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요. 감자에 닿아도 감자싹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황가루를 여기다 놓고 잘 버무려 줍니다.
자, 이렇게 유황을 버무렸는데요. 예, 냄새가 유황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만약에 쪽파나 대파나 양파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물러버릴 때, 그리고 만약에 연작을 했다고 생각될 때, 만약에 여기다가 그 파 종류를 심으셨는데 또 파를 심으실 때 그때 연작 피해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무름병이나 마름병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렇게 종자 소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건강하게 겨울을 나고 내년 봄에 아주 건강하고 맛있는 그런 쪽파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아무래도 유황가루를 뿌리게 되면은 소독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황은 맛을 좋게 하죠. 따라서 마늘이나 양파에 이런 유황가루를 연면 시비를 해주셔도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작물에게 아주 좋은 그런 자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유황은 응이를 방지를 합니다. 따라서 이런 데 있을 뿌리응애 이런 것도 예방을 해 주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제가 요 쪽파를 이렇게 분이 처리한 쪽파를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쪽파는 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만약에 지금 심고 바로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 두세 개씩 쪽파를 심어 주세요. 그러면은 얘가 쪽파가 여러 개가 한꺼번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돼서 풍성한 그런 쪽파를 수확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3, 4cm 똑같이 마늘같이 이렇게 꼭 심어주세요. 이쪽 자른 부분이 위를 향하게 심어만 주시면 됩니다. 지금 쪽파가 얼마 전에는 이게 통통했었는데, 이제 쪽파가 씨앗이 싹이 나려고 통통한 게 이제 쭉 말라버리고 싹이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게 되면은 이쪽에서 싹이 금방 나와서 쪽파가 금방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2개씩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늦었으니까 좀 풍성하게 수확을 하려고 좀 2개씩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2-3개씩 심어주시면은 이게 나중에 이렇게 풍성하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나중에 좁아집니다. 이게 이렇게 왕성하게 크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한 줄 건너 하나를 심어야 되는데, 이렇게 심어야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우선은 한 칸씩 심어주시고 중간에 이제 한 줄씩 뽑아 드세요. 그리고 내년까지 뽑아 드실 것은 계속 키워주시고, 나중에 이곳을 한 개를 심으면은 이게 최소 30배에서 40배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추비만 잘 주시면은 얘네들이 왕성하게 잘 크게 돼 있죠. 그래서 칼슘 비료와 추비 주실 때 칼슘 비료, 질산칼슘 꼭 주시고 키우시면은 칼슘 결핍 없이 아주 잘 자라줄 것입니다. 이렇게 심어주세요. 자, 간단하죠? 예, 이렇게 심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심으셔갖고 풍성한 쪽파를 수확해서 요즘에 가뭄입니다. 그래서 양파나 마늘 이런 쪽파를 심으셨다면 배추도 마찬가지고요. 물을 일주일에 최소한 한두 번 정도는 꾸준히 주셔야지 칼슘 결핍도 없고 붕속 결핍도 없고 여러 가지 이제 생리 장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은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물은 너무 많이 주는 것도 안 좋지만 적절하게 주는 것은 좋습니다. 오늘은 쪽파 심는 방법, 그리고 소독 방법, 그리고 쪽파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병이 걸리지 않고 심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쪽파 심은 다음에 이렇게 토양살충제를 쪽파 심은 곳 위에다가 살짝 뿌려주세요. 그 다음에 물을 뿌려주시면은 아무래도 미생물이 요 땅속으로 들어가서 이 해충들을 박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토양살충제는 이렇게 친환경 토양살충제는 자주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